1924년도부터 시작돼 올해로 91년째를 맡고 있는 뉴욕 추수감사절의 명물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올해도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퍼레이드엔 20여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운집해 대형 풍선과 장식 차량을 비롯한 화려한 볼거리를 즐겼습니다.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미국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세일이 이뤄지는 날입니다. 이 파격 세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매장 앞에서 밤을 새며 길게 줄을 섰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부채자 운전면허증 발급이 재추진됩니다. 이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는 활용이 안 되며 운전을 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기도 해 현실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의 한국인 무더기 입국 거부 사태, 연방국토안보부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의 관계자는 이민세관 단속국 산하 국토안보 조사국이 관련된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FBI와 주류 담배 화기류 폭발물 단속국에 전과 기록 조회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폭력범죄 전과자의 총기 구매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뉴욕에 진출한 농업은행 뉴욕 지점이 미 금융당국으로부터 한화 100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은행 뉴욕 지점은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미흡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KBTV 뉴스9입니다. 1924년도부터 시작돼 올해로 91년째를 맡고 있는 뉴욕 추수감사절의 명물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올해도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퍼레이드엔 20여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운집해 대형 풍선과 장식 차량을 비롯한 화려한 볼거리를 즐겼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일 올해로 91년째를 맞는 뉴욕 추수감사절의 명물 뉴욕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밀려 메이시스 백화점의 쇼핑 열기는 다소 시들했으나 퍼레이드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퍼레이드에는 20여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운집했으며 MBC, CBS 등은 장장 3시간에 걸쳐 이 퍼레이드를 생중계했습니다. 행진대는 이날 9시 어퍼웨스트의 77번가를 출발, 34번가 메이시스 백화점까지 약 2.5마일 구간가량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퍼레이드에는 각종 인기 캐릭터를 형성한 대형 풍선과 장식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디즈니 영화의 올라프, 퍼피 구조대의 체이스, 피너츠의 찰리 브라운 등이 대형 풍선으로 등장했습니다. 또한 지미 펠런, 스모키 로빈슨, 플로라이다 등 유명인사들이 등장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Today it's cool because we have like a lot of our friends here and we get to see all the balloons blow up and it's really cool. You know, the inflation was actually kind of a secret for many years, and then over time it's gained popularity and people start to come out with their families, and now we have an entire event dedicated to it. 한편 올해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맨해튼 트럭 테러와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퍼레이드에 총기와 이동식 방사선 측정기를 소유한 경찰관을 인파와 건물 옥상 등에 배치했으며 모래를 잔뜩 채운 청소차 수십 대로 차벽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한편 이번 메이시스 퍼레이드에는 한인업체 나르지오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르지오 아메리카는 이번 메이시스 퍼레이드에 참가한 힙합 댄스 그룹 31st and 펑크의 공식 스폰서로 이 그룹은 이날 퍼레이드에서 나르시스가 제작한 신발과 모자, 의상을 착용한 채 공연을 선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나르지오는 이 퍼레이드를 위해 신발과 의상, 모자까지 새로 직접 제작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미국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세일이 이뤄지는 날입니다. 이 파격 세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매장 앞에서 밤을 새며 길게 줄을 섰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절날 미 전역의 쇼핑객들이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는 연중 최대 규모의 세일이 이뤄지는 날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쇼핑객들 또한 추수감사절날 대형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들이 밤을 새워 매장 오픈을 기다린 이유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초저가 세일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I'm not here for this deal. I for another deal, but it's come way more faster than I thought. 한편 미국 내 매사추세츠와 메인, 로드아일랜드는 추수감사절날 밤 대형 매장의 영업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26세의 멜빈 헤르난데즈를 비롯한 다른 쇼핑객들은 매장이 오픈하기 무려 17시간 전 대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비공으로 근무하는 멜빈은 정가 $500의 50인치 TV를 $179 99센트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189 99센트의 엑스박스 또한 구매할 예정입니다. 헤르난데즈는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놓친 것이 아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일 그의 가족이 매장 앞으로 음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2시간여 잠깐의 휴식을 위해 친척과 교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치열한 구매 경쟁에 원하는 물건을 얻지 못한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No, not really. I came for another TV, but I didn't get it, so it was not really. Yeah. 이런 가운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어지는 연휴 쇼핑 시즌이 시작됐지만 과거 대형 가전 매장, 할인점 앞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밤샘 줄행렬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으며 대신 모바일 쇼핑이 그 자리를 메웠다고 전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이 재추진됩니다. 이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는 활용이 안 되며 운전을 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기도 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저지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재추진됩니다. 특히 이번 불체자 운전면허증 추진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당선자가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네트 퀴에노 뉴저지 주하원 의원은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저지 안전 및 책임 있는 운전자 액트 법안을 최근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반 면허증과는 달리 운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청사 건물 출입 등의 신분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지난 2015년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반대하고 나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의 한국인 무더기 입국 거부 사태, 연방국토안보부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욕 중앙일보는 세관 국경보호국의 관계자를 통해 이민세관 단속국 산하 국토안보 조사국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비자 면제 국가에서 온 노년 관광객 85명을 입국 거부하는 극히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고도 그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세관 국경보호국의 태도에 대해 한국인의 원성이 높아지자 국토안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85명의 무더기 입국 거부 사태에 대한 정확한 공식적인 입국 거부 사유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이번 행사를 주최한 명상단체 측은 주소지 허위 기재를 입국 거부 사유로 들었고 한국 외교부는 입국 심사 시에 관광, 이외 목적, 방문 진술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FBI와 주류 담배 화기류 폭발물 단속국의 전과 기록 조회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폭력범죄 전과자의 총기 구매를 철저하게 막기 위함입니다. 세션스 장관은 최근 텍사스주 서들랜드 스프링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국가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에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이건 경고이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5일 발생한 텍사스 총격범은 전과 기록이 FBI의 국가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에 누락되는 바람에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 진출한 농업은행 뉴욕 지점이 미 금융당국으로부터 한화 100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은행 뉴욕 지점은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미흡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진출한 한국 은행들이 미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농협은행 뉴욕 지점이 그 대상으로 알려졌으며 벌금은 하나 100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농협은행 뉴욕 지점은 준법 감시 인력 등 관련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뉴욕 금융감독청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미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4일 은행 준법 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기조에 따라 자국 금융회사는 물론 외국계 은행의 지점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 3년 전부터 아시아계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8월 대만 메가뱅크는 자금 세탁 방지 체계 미흡을 이유로 1억 8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일부 뉴욕 지점 법인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과태료 상한을 올리는 등 이와 관련된 금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한국은행 해외 점포들의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수행을 검사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 장기 체류 시에 한국 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개정 내용, 김희삭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학업, 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읍, 면, 동에 해외 체류 신고를 하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해외 장기 체류 시에 한국 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자신이 주소지를 둘 데가 있으면 해당 주소지를 신고하면 됩니다. 또 주소지 신고를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 혈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면 과태료 부과,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등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지난 22일 뉴욕주 전자담배 실내 금연법이 시행돼 이젠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업스테이트 등지에서 전자담배도 실내에서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23일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8월 달부터 모든 학교 건물 내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해온 바 있으며 이번 법안은 이를 주내 식당과 사무실 등으로 확대 적용시킨 것입니다. 한편 실내 금연법을 위반할 경우 건당 $1,000에서 $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업소들은 전자담배 금연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포스터를 부착해야 합니다. 앞으로 런드리 라이선스를 새롭게 취득할 때는 세탁업소 건물에 건물 용도 허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같은 새 뉴욕시 런드리 라이선스 규정은 내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업주들은 런드리 라이선스를 새롭게 신청할 때 라이선스 발급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건물 용도 허가 복사본을 첨부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달부터는 새로운 런드리 라이선스 취득 규정에 따라 건물 용도 허가 복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런드리 라이선스는 스몰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신 검문 시 경찰이 시민에게 먼저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뉴욕 경찰의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시 경찰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신 검문을 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물론 명함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조례안의 추진은 뉴욕시 공권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의회에 요구해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의 상징으로 여겨온 뉴욕 트럼프 소호 호텔에서 트럼프 이름이 빠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소유 회사인 트럼프 그룹은 트럼프 소호 호텔과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그룹은 호텔 소유주 CIM 그룹과 다음 달 말 호텔 경영과 트럼프 브랜드 사용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소호 지역에 있는 트럼프 소호 호텔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숙박료를 내려왔으며 호텔 건물에 포함된 아파트도 매매가가 저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일가의 상징적인 자산인 트럼프 소호텔과 트럼프 그룹의 관계가 끊기는 것은 뜻밖의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 가요계를 제패했었던 10대 아이돌 데이비드 캐시디가 간부전 투병 중 지난 21일 향년 67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50년간 그는 가수로 또 배우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70년대 10대 아이돌이었던 데이비드 캐시디가 지난 21일 향년 67세로 별세했습니다. 캐시디의 홍보 담당자 조한 게프는 가족 성명서를 통해 캐시디가 플로리다 로더데일의 한 병원에 장기부전으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캐시디는 치매를 판정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공연 활동을 연말까지만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1970년대 시트콤 파트리지 가족에 출연해 스타가 됐으며 뮤지컬 그룹의 리더로서 수백만 장의 앨범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50년 동안 연예인으로서 꾸준히 활동을 해온 캐시디는 정규 음반 12장을 발매해 총 3천만 장 넘게 판매했으며 브로드웨이 무대와 TV에도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1년에는 TV 리얼리티쇼 셀러브리티 어프렌티스에 출연해 당시 진행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because I had such an impact on the planet and I was so successful back in the 70s, I never distanced myself from it, my fans. I tried to artistically move on and do other things. I think I was just fortunate enough to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and do other things. And if you have the talent and it's in the cards, but I just leave it up to God and, I'm just lucky, really. 캐시디의 가족은 성명에서 그는 마음에 기쁨을 품고 오랫동안 그를 붙잡은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캐시디는 슬아의 딸 케이티 캐시디와 아들 보 캐시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1월 2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23일 퀸즈 플러싱에서 뺑소니로 71살 노인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노인이 오후 7시경 플러싱의 머레이 스트릿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은 중상을 입어 급히 플러싱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인 흰색 SUV를 수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 당시 희생자는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이 23일 브롱스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강간을 시도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9시 10분경 팍스허스트의 콘크리트 플랜트 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는 26살의 피해 여성이 공원으로 들어가자 뒤에서 여성의 머리를 가격한 뒤 강간을 시도했고 여성이 거칠게 저항하자 여성의 아랫입술을 깨물고 달아났습니다. 여성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아랫입술을 150회 이상 꿰맸습니다. 23일 공개된 감시 카메라에 따르면 남성은 6피트 4인치 정도의 키와 250파운드가량의 체격을 가지고 있는 흑인입니다. 22일 브롱스의 한 학교에서 과학 실험을 진행 중이던 4명의 학생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사고가 알러톤의 성 캐서린 아카데미에서 1교시 화학 실험 중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장 패트리샤 울프는 이 실험에 아무런 유해 자재가 쓰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3명의 학생이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1명은 호흡기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학교에서 3년여 이상 근무했으며 화학 실험에 많은 경험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해물질 처리반이 현장에 도착해 학교 학생들은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마을에 새로 심은 나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나소 카운티의 시클리프 주민들은 새로운 나무를 심기 위해 기금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에서 한 남성과 여성은 햄프스테드 항구와 롱아일랜드 사운드가 내려다 보이는 해변 인근에 새롭게 심어진 나무들을 무자비하게 훼손했습니다. 시클리프 마을 행정관에 따르면 이 묘목들은 아이들을 위한 그늘을 만들기 위해 해변 입구에 심어졌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건장한 체격의 여성과 어두운 색 포도워 세단 차량의 사진을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인 23일 미 전역에서 이상 기온이 나타났습니다. 미 동북부는 대부분 새벽녘에 영하권의 추위가 엄습한 반면 남서부는 11월 하순으로는 극히 이례적인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파의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고 늦더위는 일시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플로리다주 휴가 도중에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복한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나라는 정말 잘 되기 시작했다.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고 사상 최고의 주식시장과 정말 강해지고 있는 미군,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과를 여럿 열거한 뒤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비난이 고조되자 고강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유튜브는 어린이 안전 규정을 위해 지자체, 전문가와 협력하고 있으며 안전 기준에 따라 채널과 광고, 업로드된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미성년자 등장 동영상에는 악성 댓글을 다는 것도 금지되며 유튜브 키즈 앱에서도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영국의 사우샘프턴대가 하루에 커피 서너 잔 정도를 마시게 되면 심장이나 간 질환 가능성을 낮추는 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경우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영국 의학저널 최신호에 수록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KBTV의 고정 패널로 고생해주고 계시는, 노력해주고 계시는 우리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땡스기빙 연휴였습니다. 미 최대 명절 가족과 함께 1년 중 가장 긴 그런 연휴를 즐기는 그런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어떻게 터키는 좀 드셨나요? 예, 저희는 네네. 저는 1세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제 와이프는 1.5세죠. 어릴 때 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애는 하나 있는데 네.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가정에 저는 뭐 한국서 다 교육을 받고 왔고 교육 받고 왔어도 이제 올해가 31년째니까 뭐. 네. 그 다음에 한 패밀리가 1세, 1.5세, 2세가 같이 있으니까 사람은 현실이 기본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우린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향유하는 이 문화라는 게 뭔지를 일단 잘 알고 이걸 우리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좀 미국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나 그런 휴일이나 이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특히 이제 터키는 있는 대로 다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해가지고 가족들 막 와서 그런 말씀 꺼내셔서 그런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의 시민으로 사니까 일반 시민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해 나가는 문화라는 거를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땡스기빙은 가족들이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꽤 중요한 명절이다 할 수가 있죠. 터키 많이 먹었습니다. 뭐 올해도 1년 남짓 남은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에 좀 과제라 그럴까요?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거 좀 될 수 있을까요? 연말로 가면 우리의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한인 이민사의 전통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연말에 없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하고 나눈다라는 이런 그 분위기로 전환이 되죠. 굉장히 다행이고 좋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땡스기빙을 지나가면서 한인 커뮤니티는 전체 분위기가 무슨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어떠한 사건이 생겨도 일단은 주위를 돌보고 함께한다. 이런 그 사실 한 공동체에 가져야 될 그런 문화로 가니까 나누고 그다음에 서로 돕는 거에 이런 내용이 연말에 땡스기빙을 지나고 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을 기부 문화
또 어떻게 보면 좀 나눔의 문화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에 관련돼서 좀 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예, 이게 사실 한인은 아시안 중에 하나고 아시안들은 좀 미국의 후발 이민자라고 그럽니다. 특히 한인들은 1960년대 말부터 이민이 시작돼서 지금 이렇게 작지 않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데 미국의 일반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서로 이웃을 생각하고 없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런 기부 문화라든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좀 다릅니다. 네. 뭐 우리 신영주 앵커님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우리는 뭔가 봉사하면은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알죠. 그러니까 나는 좀 여유가 있고 내가 뭔가 좀 남아야만 뭐 이렇게 봉사를 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사회는 이 시민 사회는 봉사라는 개념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의무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하든지 나도 함께 참가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일반 미국의 시민사회가 유지되는 거는 이러한 공공에 대한 봉사라는 거를 거의 의무로 그리고 거의 책임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좀 바꿔줘야 될 거는 매년 이때가 되면은 여러분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어떠한 일에 참여해서 봉사하는 거는 의무에 가까운 책임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공공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죠. 그래서 부모들이 공적인 일에 봉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교육받는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네네. 예,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에 이 봉사하는 거에 대한 것, 특히 나누는 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 문화라고 그러셨는데 이 기부에 관한 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저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뭐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도네이션도 좀 요청을 하게 되죠. 어떤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돈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사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마음문이 탁 닫혀진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때 애석하는 건 우리 한인 사회가 함께 만들어내야 될, 기필코 만들어내야 될 한인 커뮤니티의 힘이라는 게 정치적인 힘. 여기에 참가하는 거는 책임이고 임무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네네.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적선을 하는 것 같은 생각에 이거를 하는 거. 이래서는 우리가 뭘 만들지 못합니다. 네네네. 이러한 기부를 가지고 만들다 하더라도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책임이다. 사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고 이건 나의 의무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갖고 커뮤니티에 참가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상하관계,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이런 종적인 관계에서 뭔가 적선하듯이 도와주고 이런 형태로 가면 절대로 힘이 생기지도 않고 끝없이 만들어가야 될 우리 커뮤니티의 이런 과제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연말에요. 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이 애정과 책임이라는 게 뭔가 이거를 2017년 연말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좀 진지하고 또 진지한 것만큼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만들어내야 될 기부 문화라는 거, 참여하는 거, 봉사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기부 문화 이런 나눔에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 한인 사회가 좀 어떻게 좀 변화할 그런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끔요. 네네. 예, 가끔 이렇게 좀 도네이션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부할 분을 만나 뵙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 보면은 좀 생색도 내주고 그래야 돼라는 걸 심심치 않게 들어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사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런 그 미담, 이런 그 아주 우리가 보면 어떻게 좀 가야 될 그런 내용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개 지금까지는 우리 한인 사회의 한인 매체들 보면은 끊임없이 어디에다가 얼마 기부했다라는 게 이렇게 이제 사진에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한인 여러분들이 그런데 사진 나기 때문에 신문에 내주기 때문에 기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거에 의존하다 보면은 좋은 뜻에서 기부하는 분들이 어디다가 돈을 좀 기부를 하고 싶고 좋은 일하고 나서고 싶고 어디 가서 나서서 한마디 하고 하려도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뭐 그 신문에 나기 때문에 그런다. 저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떤 어려운 일에 나서 주십시오. 이런 일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나서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신문에 사진 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누구는 신문에 사진 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합니까? 왜? 나는 나서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누군 나서는 게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꼭 해야만 되는 일이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일 중에서 꼭 누군가는 해야만 되는 일이라면 해야 됩니다. 미국의 근현대사에서 이렇게 평등 세상을 이룬 게 인종차별이 심한 곳에서 평등 세상을 이룬 게 누군가 꼭 해야만 되는 일이라면은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나만 이래도 나라도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얼마 기부를 하고 어디에 참가하는 게 뭐 이렇게 신문에 얼굴 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런 멘트 같은 거는 전혀 없어져야 되고서요. 우리가 크지 않지만은 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그러한 정상적인 기부 문화, 봉사 문화가 그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2017년 한 달에 남겨둔 시점에서 우리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우리 상임 이사님과 함께 그 한인사회 어떤 기부 문화, 나눔 문화에 관련돼서 좀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1월 24일 블랙 프라이데이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 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